풀아치만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보고 또는 어떤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알게 되어서 풀아치만 집중해서 알아보셨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풀아치는 최소 개수로 하고 보철물이 한 덩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AS 상황이 왔을 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보다 훨씬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이제 2026년이 다가오면서 임플란트 치료도 예전과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는 임플란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던데요. 또 앞으로는 이거 임플란트 뭘 생각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6년 기준, 현 시점 기준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핵심 트렌드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2026년 임플란트 트렌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당연히 덜 힘들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또 결과를 시술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진료입니다. 자, 예전에는 수술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즉, 수술을 할 때요, 저희가 얼마나 가지런하게 잘 심느냐에 초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치료 전부터 계획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우느냐, 그리고 치료 전부터 치료 후의 치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큰 흐름 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한 수면 임플란트,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시술,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붓기나 출혈 등의 부작용을 줄여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이것을 통합해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을 고정식으로 치아를 넣어주기 위한 전체 임플란트, 이런 방식의 변화가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면 임플란트,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임플란트까지 세 가지를 중점으로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임플란트가 덜 힘들어졌다는 말 왜 나오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제일 큰 변화는 아마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근데 이 수면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치과 임플란트다. 자, 치아를 뽑고 턱뼈에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는다. 상상만 해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겁날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심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자, 요즘 기준으로는요, 더 이상 수면 임플란트는 특별한 기술, 어떤 특정한 치과에서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치과에서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전체 임플란트처럼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더군다나 환자분들이 시니어층, 즉 노약자층이라고 한다면 이런 환자분들 긴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때 환자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 치료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이건 왜 트렌드일까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요. 자,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왜 나왔냐 하면요, 이 환자의 뼈, 그리고 환자의 잇몸의 상태를 아무리 경험 많은 의사가 충분히 고려하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가 생길 수 있죠. 때로는 드릴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착시에 의해서 임플란트의 각도가 원했던 각도가 아니게 그렇게 다르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는요, 이런 작은 각도 차이, 임플란트 식립 깊이 차이, 그리고 위치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3차원 CT로 환자의 뼈를 보고요, 또 구강 스캐너로 환자의 잇몸과 치아의 외형을 보아서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조합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미리 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식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수 없이 임플란트를 설계하는 방식, 이런 정교한 디지털 방식이 점점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요, 이렇게 정교한 디지털 분석 없이 진행되는 임플란트가 오히려 드물어질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그 전문의 원장님의 숙련도, 아날로그의 경험과 컴퓨터의 정밀함, 이 디지털의 정확성이 만나서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 드디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전체 임플란트랑 프라치 트렌드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전체 임플란트, 프라치 비슷한 얘기예요. 턱, 아래턱 모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틀니처럼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식으로 보철물을 연결해준다. 이런 것을 전체 임플란트 또는 프라치라고 합니다. 이 전체 임플란트는요, 아무래도 프라치보다는 임플란트를 한 2개에서 4개 정도 더 심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개수를 좀 충분하게 해서 이 보철물이 들어갈 때 윗턱의 보철물, 예를 들어 뭐 10개, 12개 치아를 회복한다 할 때 이것을 한 3등분에서 4등분으로 나누어서 끼워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요, 프라치는 한 악, 윗턱 또는 아래턱에 고정식 임플란트를 할 때요, 최소한의 개수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랬을 때 최소한은 몇 개일까요? 통상적으로 윗턱에는 한 6개 정도, 아래턱은 한 4개 정도가 최소한의 전체적인 고정식 임플란트를 유지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최소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소라는 것은 그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서 윗턱에 6개 심었는데 1개가 실패했다. 그러면요, 최소의 개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턱에 최소로 4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개가 흔들리거나 또는 찢어짐으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럴 때는 최소의 개수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구성했던 프라치 전체를 보철물을 다 철거하고 추가 식립을 하고 또 그게 굳을 때까지는 틀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프라치만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보고 또는 어떤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알게 되어서 프라치만 집중해서 알아보셨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프라치는 최소 개수로 하고 보철물이 한 덩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AS 상황이 왔을 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전체 임플란트보다 훨씬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 전체 임플란트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께서 주치의 선생님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시면 자세하게 알게 되시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임플란트 트렌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그것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자가 조금 더 덜 힘들고 또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정확성을 높여주는 방식, 그리고 전체적인 임플란트를 고정식으로 할 때는 조금 더 환자 상황에 잘 맞는 선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고민 중이시라면 한때 유행하는 방식보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환자분 기준으로 맞춤형으로 설명해 주시는 병원, 그런 병원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임플란트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요정 현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